카트라이더랑 크레이지 아키드를 제가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너무 영광으로 제가 이 넥슨의 그 카트라이더 만드신 분들도 제가 만날 수 있게 됐고, 제가 카트라이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카트라이더가 엑스박스에 온다라는 트레일러를 저희가 그때 출시를 했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그렇게 이력서를 잘 쓰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인터뷰가 좀 강한지라 이력서와 인터뷰를 따져봤을 때 인터뷰, 네트워킹, 이제 관계 쌓는 거를 제가 제 장점이라 생각하고, 이력서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력서에 강하시고 이제 이쪽에 조금 더 약하시고 그런 경우가 좀 이런 밸런스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여태까지 보면서 이런 이력서는 바로 눈에 띈다라고 했던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요약을 하실 때 어떤 분들은 너무 긴 문장으로 자신의 이제 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주 짧게 저는 지금 지원하시는 그 포지션에 아주 relevant, 아주 유용한 것만 진짜 한 2-3 sentence로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일을 해왔다라는 거를 해주시면 밑에 거는 제가 많이 읽지도 않아도 되는 상태로 바로 이제 이 사람은 적합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아시다시피 첫인상이라는 게 금방 정말 30초 안에 다 지금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초반에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게 일단 눈에 띄는 경우가 많고요. 뭐 아주 기본적으로 너무 정신없이 뭐 사진도 넣어주시고 그래픽도 넣어주시고 이런 경우도 많이 보긴 했는데, 사실 내용에 그러면 이게 디스트랙트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첫 번째 그 반 페이지에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넣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력서 같은 경우는 사실 길게 보면, 특히나 커리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경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력서의 그런 효율성이 저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게 워낙 특히나 게이밍이라든지 아니면 뭐 테크도 마찬가지로 작은 인더스트리에서는 서로 아는 사람을 많이 추천해주고 네트워킹이 결국은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력서도 이력서지만 계속해서 이런 인맥을 넓혀 나가시고 좀 아는 멘토를 많이 구하시고 네트워킹을 쌓아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너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와서의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쉬운데, 옛날 생각을 하면은 이게 고생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첫 번째 인턴십이 딜로이트 인턴십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엑스트라 커리큘럼 액티비티 열심히 하고 인턴십 열심히 하고 인터뷰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반년간 인터뷰, 컨설팅 인터뷰 준비를 해서 간신히 들어갔는데, 가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제 다른 인턴 친구들은 다 뭐 가족끼리 이 파트너들이라든지 상사들이랑 뭐 연결이 돼 있다던가, 아니면 벌써부터 좀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방법도 다 알고 있다던가, 그리고 미팅에 들어가면 저는 당연히 인턴이라서 나는 여기서 뭐 추가할 내용이 없겠지, 나는 가장 정말 바닥인데 여기서 감히 무슨 말을 하겠어 하는 그런 태도로 거의 말을 안 했는데, 저는 지적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는 그럼 이 미팅에 있을 필요 없어, 왜냐면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문화적인 차이도 그렇고 내가 정말 훈련이 안 됐구나, 이런 데 가서 빛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안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좌절도 많이 하고 속상한 점도 많았고, 내가 이게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점을 많이 느꼈어요. 저한테 자연스럽지 않은데 그거를 좀 바꾸려고 어떻게든 한마디라도 그 미팅 때 제가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정말 긴장하면서 땀 흘려가면서 준비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익숙해지면서 뭐 네트워킹 이벤트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말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런 말은 내가 하면은 좀 더 편하게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구나 하는 게 점점점 늘어가면서 이제 자신감도 그만큼 점점점 늘려갔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하룻밤에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8년 있었던 것도 그렇고, 그만큼 제가 또 뭐 제 부모님께서 뭐 거기에 있는 상사분들과 친구이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룻밤 만에 바뀐 건 아닌데 조금씩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서 성공을 하는가, 내가 더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이런 걸 조금씩 배워가면서 제가 저의 태도도 보여지는 모습도 조금씩 바꾸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에서 있으면서 느꼈던 점은, 아무리 좋은 생각이 안에 있어도
그거를 표출할 수 없으면, 표현할 수 없으면,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 안에만 갖고 있으면은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절실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와서 느꼈던 거는 정말 제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태 4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좀 친해졌던 그런 제 colleague, 제 친구들, 제 선배님들 모아서 뭐 V팀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내가 이런 기회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 이 기회를 위해서 같이 우리가 협력해서 고칠 수 있도록 가자 하고 저희가 시키지도 않는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자기가 생각하기엔 이건 내 일 아닌데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도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표출하고 행동할 수 있는 추진력, 행동력 그런 것을 좀 보여주면서 저도 제 스스로가 오늘은 어제보다 나아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게 퍼스널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 좀 프로페셔널 이런 전문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좀 시간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좀 좌절되는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있거나 하면 좀 울컥하고 지금 당장 이 이메일에 답장을 해서 나의 화를 풀어야지 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표출을 해야지 이런 좀 리액션이 나오는 경우가 저 같은 경우는 많은데 이게 사실은 결국은 길게 보면 이렇게 항상 좀 뉴트럴하게 중형적인가 뉴트럴하게 이렇게 좀 스테디하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러시는데 이제 인생은 마라톤이다 스프린트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기업 같은 데서 일을 할 때는 갑자기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고 자기가 뭐 상황이 안 좋다고 그거를 막 성을 내거나 아니면은 바로 리액션을 하거나 이러면 결국은 그게 다 찍히는 상황이 되고 그게 쌓이다 보면은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왜냐면 좀 감정 기폭이 심하고 이런 반응이 심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느낀 거는 두 발치 좀 물러서서 특히나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는 두 발치 물러서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래서 가끔은 아주 제가 화난 이메일을 막 써요. 그리고 드래프트에다 놓고 다음날에 읽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정말 기분이 나빴구나. 그리고 나서 다시 가서 다시 쓰고 다음날 다시 보고 최소한도 이틀을 제가 줍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약간 머리를 식히고 쿨하게 정말 화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일단 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드래프트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다시 방문을 해서 내가 일단은 내 화풀이는 다 했고 여기다가 누구한테 한 게 나 스스로 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고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거를 저는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대기업에서는 중성적으로 이렇게 좀 뉴트럴할 수 있는 게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버릇을 두고 있습니다. 제 팀이 굉장히 글로벌 팀이라서 이게 사실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팀이 나이제리아 한 명 있고 한 명은 인도에 있고 한 명은 싱가포르에 있고 몇 분은 한국에 계시고 한 분은 LA에 계시고 저는 시애틀에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면 팀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소통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나 요즘은 같이서 지금 일을 하는 게 이게 신체적인 그런 피지컬 스페이스에서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다들 어디 다른 나라, 다른 지역, 다른 자기 집 안에서 이렇게 저희가 팀즈, 줌 이런 걸로 많이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 뉘앙스가 더 중요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뭐 실제로 만났을 때 이런 제스처라든지 얼굴 표정을 보면서 이런 지금 실제로 이런 기분이시구나 아니면 이런 뜻을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하고 좀 의미 부여가 가능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채팅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 기분이 좋은지 아니면 이거 다시 하라는 건지 그런 게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는 clarity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을 하실 때 예전에 같은 경우였으면은 나 괜찮아 라고 했을 수 있었던 거를 너가 이거 해주면 고마울 것 같아 라고 쫙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소통의 그런 misunderstanding이라든지 뭐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좀 아주 클리어하게 해주시는 게 가장 지금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요. 수평적인 편이긴 한데 아무래도 조직이라는 게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굉장한 크기의 대기업이기 때문에 130,000 people 대기업이기 때문에 아주 수평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기업에서 모든 게 다 수평적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시면 그건 거짓말이고요. 당연히 이제 CEO가 있고, 그 밑에 CVP들이 있고, 그 밑에 뭐 VP들이 있고, GM들이 있고, 이렇게 결국은 뭐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렇게 조직이 분할이 돼 있긴 한데, 대신에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조직 문화를 참 존경을 하는 점이 뭐냐면, 이게 어디에 있든 간에 의견이 존중이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처음에 지금 뭐 들어가서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서 인턴이다, 아니면은 이게 뭐 CVP다 이래도 자기의 이제 의견, 자기의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거 하면은 조직이 좀 임프루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런 의견이 귀 기울여지고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제가 인턴도 많이 해봤고 정직원으로는 제가 3번째 직업이긴 한데 가장 마음에 드는 조직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있는 테크 회사 중에서 가장 자유로운 것 같아요. 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제 팀 멤버들이 원래는 지금 LA 계신 그분 같은 경우에도 시애틀에서 종사를 하시다가 이번에 저희가 코비드 사태가 터지면서 아무 데서나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LA 그냥 가셨어요. 이게 뭐 딱히 뭐 이유가 뭐 가족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시애틀 사는 거 지겹다 이래서 이제 가신 건데 저희 오케이 했고요. 지금은 그분이 사실은 또 한국에 계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몇 달 동안 일을 하고 싶으시다 해서 지금 한국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어디서 일을 하든지 뭐 이게 저희 9시부터 6시까지 소니 영화사에서 일할 때는 저 정말 엉덩이 붙이고 6시까지 좀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자기가 할 거 하면, 그리고 그만큼 성과를 보이고 프로덕트 하면 그냥 어디서든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서 저는 너무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고 완전 강력 추천입니다. 예전에는 좀 더 많았어요.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가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죠. 굉장히 넓습니다. 저희가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차 타고 10분, 15분 정도 걸려요. 굉장히 넓은데 스튜디오들이 있는 이제 중심 본사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뭐 축구장에서부터 뭐 별의별 그런 시설이 다 있어서 거기서 좀 많이 활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 코비드 터지고 나서는 사실은 좀 조용은 해요. 거기가 이것저것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좀 사람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저희 공짜 밥 안 줍니다. 저희가 항상 사티아랑 이제 저희 CEO랑 타운홀 미팅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왜 공짜 점심 저녁 안 주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뭐 음료수라든지 간식이라든지 그런 거는 공짜인데 점심 저녁은 공짜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게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사실은 직원들이 뭐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와서 막 평생 살길 원하지 않아요. 저희는 아침 집에서 먹고 싶으면 먹고, 저녁을 집에서 가서 먹고 싶으면 먹고, 점심도 집에 가서 먹고 싶으면 먹고, 약간 뭐라 그러죠? 설치는 그런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최대한 회사에서 오래 있을 수 있도록 편하게 만들어주는 시설이잖아요. 점심이든 저녁이든 뭐 드라이 클리닝이든 이게 다 결국은 최대한 여기서 캠퍼스에서 편하게 오래 있을 수 있도록 해라라는 그런 게 결국은 철학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그게 사실 중심이 아니라 어디서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근데 이제 뭐 와서 일을 하고 싶으면 그만큼 저희가 뭐 식당도 많고 뭐 정말 핸드폰 가게도 있고 뭐 다양하게 주어지긴 하지만 그게 중심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음료수는 공짜입니다. 아주 많은 음료수가 공짜입니다. 또 몇 가지 좀 기억이 남는 게 제가 한국 파트너 담당은 한 지가 조금 돼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카트라이더랑 크레이지 아키드를 제가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어렸을 때 한국에 살았을 때 정말 PC 카페 저희 PC방 가가지고 열심히 게임을 해왔었는데 너무 영광으로 제가 이 넥슨의 그 카트라이더 만드신 분들도 제가 만날 수 있게 됐고 그 타이틀을 저희가 엑스박스에 갖고 오는 과정으로 제가 엑소19이라고 해서 이제 코비드 터지기 전에 런던에서 엑스박스 팬 이벤트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카트라이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카트라이더가 엑스박스에 온다라는 트레일러를 저희가 그때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데모 같은 스테이션 같은 것도 쫙 해놓고 사람들이 와서 이제 게임도 하고 엑스박스 컨트롤러로 카트라이더 게임도 하고 그 카트라이더 e스포츠 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실제로 그 라이브로 그 컴페티션 하시고
그 바쿠님이랑 이제 그 카트라이더 만드신 분들도 스테이지에 가가지고 이제 발표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저는 그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그런 게임, 그런 IP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빛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에 정말 행복했던 시기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아까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서, 소통에서 잠깐 돌아가자면, 글로벌 팀이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글로벌 회사이긴 한데, 보통 모든 대부분의 팀들은 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아니면 미국, 영국 maybe, 아니면 미국, 일본 maybe 이 정도인데, 저희 팀처럼 이렇게 모든 분들이 같은 장소에 안 있는 경우에는 좀 드문 편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그래서 이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저는 제 팀들이 내가 이 팀에 안에 있다, 내가 이 팀 안에 포함이 돼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동기부여도 되고, 그만큼 이제 그런 팀맨십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런 게 없으면, 소통이 덜 되면, 내가 이제 뭐 대화가 안 되고 있다, 아니면은 뭐 내 상사, 내 리더랑 연결이 안 돼 있다, 내가 다른 내 팀 멤버들이랑 이야기가 안 된다 하면 좀 더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특히나 같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저희가 스타트업이에요. 결국은 7개월 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이 세계 최초 아니면 엑스박스 최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작년에 게임 캠프라는 거를 이제 실시를 했었는데, 이게 한 3개월 동안 한국에 있는 이제 게임 개발 희망자들을 통해서 이제 게임 개발을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한 거였는데, 그런 식으로 좀 기업가 정신, 이제 entrepreneurship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팀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팀 멤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be innovative. 왜냐면 저희가 항상 해왔던 거 계속 하다 보면 저희 같은 팀이 필요 없어요. 저희 팀은 새로운 거를 찾고 새로운 방법을 찾고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entrepreneurship 그리고 communication,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